안녕하세요.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정철의 3인곡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. 여러분들 교재 54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. 지난번 시간에 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. 춘사의 첫 번째 부분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아마 교재에서는 거기 니은 밑줄 친 부분일 거예요. 꽃 띄고 새님 나니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름 부분이 좀 더 길어요.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에서 좀 몇 줄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화면 안에 다 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연결해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화면에 보이는 데까지 현대어로 옮겨 놓고 내용 설명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. 자, 보겠습니다. 꽃 띄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난데, 꽃 지고 새잎 나니 녹음이 우거졌다, 깔렸다, 녹음이 우거졌다는 거죠. 자, 나위 정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. 이 나위랑 수막은 어휘풀이가 없는데요. 얘네는 저기 무슨 막 같은 거예요. 나위 정막이라는 건 이제 비단 장막, 안이 정막하다. 그러니까 장막은 왜 가림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. 비단으로 만든 장막 안이 정막하고, 그다음에 수막, 수를 놓은 장막이에요. 이건 또 그 안이 비어있다. 그러니까 이 나위랑 수막에 너무 초점 두지 마시고요. 정막과 비어있다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막하고 비어있다. 자, 그 다음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, 부용하고 공작도 마찬가지로요. 어떤 그런 뭐 휘장, 병풍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부용은 연꽃무늬 휘장, 연꽃무늬가 있는 뭐 휘장을 일단 걷고 또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쭉 둘러두니, 자, 가뜩 씨름한데 날은 어디 기도 떤고, 가뜩이나 씨름은 많은데 날은 어찌나 길더냐. 자, 그 다음 계속 더 봅니다. 원앙금 보여놓고 오색선 풀텨내요. 원앙금은 원앙새 수놓은 비단이에요. 금자가 비단 금자거든요. 원앙새 수놓은 비단을 버여놓다, 잘라놓고요. 오색선, 오색실을 풀어내고요. 자, 그 다음 금자해 견화이셔. 이 견화이셔는 어휘풀이가 있죠. 재다. 금자, 금으로 된 자예요. 즉 금으로 된 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만들어내니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. 슈품, 손재주. 네, 손재주는 물론이거니와 제도, 격식도 가잘, 갖추었구나. 이렇게 현대어로 옮겨집니다. 자, 일단 이 부분까지만 해서 좀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갈 만한 건요. 일단 녹음이라는 이 시어를 통해 여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예. 여름 되면 왜 이렇게 유독 더 푸르름이 더 이렇게 진해지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녹음이라는 이 말이 바로 여름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. 이게 뭐 정막하다, 비어있다에 초점을 둬라. 뭐 나위, 수막 이런 애들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는 없고요. 교재에서도 왜 그거를 굳이 어휘풀이를 안 준 게 일단 한자가 있기도 있지만요. 예, 너무 뭐 정막이나 비어있다만 가지고도 이해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자, 근데 그 부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요. 텅 비어있어요. 쓸쓸하고 외로운 거죠. 님이 안 계시니까. 님이 계시지 않아서 쓸쓸하고 좀 외롭구나.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원앙새 수놓은 비단의 오색실에 금으로 된 자까지 되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님의 옷을 만들어낸 거예요. 예. 이 여름 부분에서 사실 주된 소재 혹은 중요한 소재가 바로 이 님의 옷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님의 옷에 화자의 어떤 정성과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. 왜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봄 부분에서 매화였죠. 저 매화를 님한테 보내고 싶다. 자, 이번엔 이 여름 부분에서는요, 바로 이 님의 옷을 내가 만들고 이제 이 뒤에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님한테 보내고 싶어해요. 그러니 당연히 님의 옷이라는 이 지금 소재 안에는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님께서 입으실 옷이니까요, 아무렇게나 안 만들고요, 좋은 걸로 만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원앙새 수놓은 비단의 오색실에 자로 재는 것뿐인데도 금으로 된 자로 재고 정성을 다하는 거죠. 우리 님이 입을 옷이니까. 그러니까 이런 정성과 사랑이 담긴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슈프문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손재주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췄다. 근데 본인이 만드는 거잖아요. 본인이 님의 옷을 만들었는데 손재주 좋아, 격식도 잘 갖췄네. 약간 이게 자화자찬이죠.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건데, 그러니까 이 안엔 또 대신에 이런 게 숨어 있어요. 자기의 어떤 재능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거죠. 전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이 작품은
남녀의 어떤 사랑, 그 이별 후의 그리움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비유한 거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자화자찬하는 부분도요, 사실은 임금한테 자기 재능을 은연중에 내비춰주고 싶은 거예요. 임금님 저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. 저 재능이 있어요. 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죠. 자, 이제 뒤에 여름, 이 본사 여름 부분의 뒷부분 더 보겠습니다. 자, 산호수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, 자, 산호수지게, 네,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요. 백옥함, 백옥으로 만든 함이에요. 거기에 뭘 담아둔 건데 바로 옷이에요. 아까 왜 님의 옷 만들었잖아요, 그렇죠? 자, 다 만들어서요. 이걸 이제 보내려고 산호수로 만든 지게에다가 또 백옥으로 만든 함에 아주 즉 정성을 다하죠. 님한테 보내는 거라. 자, 그 밑에 봅시다.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, 자, 님한테 보내려고 님 계신 곳 봤어요. 아, 이제 우리 님한테 보내야지. 자, 그랬더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우도 머울시고,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. 안 보여요. 님 계신 곳 봤는데 산하고 구름밖에 안 보여요. 너무 험해요, 얘들이. 다 가려놨네. 자, 그 다음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 곳. 자, 이 천만리나 되는 길을 누가 찾아갈까?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? 가거든. 그 다음에 이 함을, 이 백옥함을 열어두고, 그 다음에 옷을 보시면서 나를 보신 것처럼 과연 반가워하실까? 여기까지가 여름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님의 옷을 만들었고 이걸 보내고 싶은데 산과 구름이 가렸다. 요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시어는 바로 요겁니다. 산과 구름. 이 산과 구름이 보통 뭐 해설서나 이런 데 설명도 많이 붙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여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님 계신 곳과 화자가 있는 곳을 가로막는 애들이에요. 방해하는 아이들입니다. 즉 산과 구름이 님 계신 곳을 가로막고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거를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, 이걸로 본다면 작가와 임금 사이의 어떤 방해물이에요. 작가는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임금하고 이 작가 사이를 누가 막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그 막고 있는 주체는 누굴까? 네, 작가 입장에서 보면 바로 간신의 무리들일 거고요. 우리 이제 작가 입장을 빼놓고 온다면요, 작가와는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세력들, 뭐 정적이라고도 하죠. 그래서 정치적 반대, 정적. 그러니까 이 산과 구름은요, 방해물의 이미지인과 동시에 이 작가의 입장 그리고 당대의 현실을 반영을 해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간신의 무리 혹은 정치적인 반대 세력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,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작품은 작가 정철이 유배를 와서 썼다고 했었습니다. 전라남도 담양 창평에 유배를 가서 이렇게 쓴 작품인데요. 그럼 유배는 임금이 보냈잖아요. 임금이 유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요, 이 작가의 생각, 즉 우리가 이 산인가 구름인가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건 작가가 생각했을 땐, 자, 임금께서 나를 멀리하는 건 임금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. 바로 이 산과 구름 같은 이 간신의 무리들이 있어서 임금하고 나 사이가 멀어진 거야. 이런 인식이 안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달리 말하면요, 당연히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아, 우리 임금님, 우리 님께서 일부러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니야. 이 어떤 이 방해물과 같은 애들 때문에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시는 거지. 이런 인식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여름 부분이었고요.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본사의 두 번째, 자, 하사라고도 하는데요. 자, 외로움 이야기 나왔죠. 처음에 뭐 비어 있고,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적막하고 이런 거, 그래서 외로움. 자, 그리고 그 님의 옷을 만들어내고 보내고 싶어하는 바로 님에 대한 정성,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 부분 이제 가을로 넘어갈 거고요.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벌써 이제 55페이지로 좀 넘어왔습니다. 자, 55페이지 이제 세 번째 줄쯤일 거예요.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하룻밤 서리김에부터 지금 이렇게 점락가티 맹거쇼서까지 여기가 가을 부분이에요. 네, 여기 지금 한 7줄인데 한번 일단 또 현대어로 쭉 옮겨 놓고 봅시다.
자,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낼제. 자, 하룻밤 서리김, 서리 내릴 무렵이고요. 기러기가 우려낸다, 울며 날아갈 때. 자, 그다음 위르에 혼자 올나 수정염 거듭말이.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, 네, 위로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염은 수정으로 만든 발. 여러분들이 발을 잘 모르실 것도 같긴 해요. 그 왜 여름에 이렇게 그 문 같은데 이렇게 쭉 쳐놓는 거 있는데 이렇게 문 열어놓고 뭐 다른 거 못 들어오게 이렇게 좀 쳐놓고서 이렇게 바람 잘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. 네, 발이라고. 근데 그게 이제 수정으로 만든 발을 이렇게 수정염이라고 하고요. 이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그 이제 수정으로 만든 발을 이렇게 걷은 거예요. 위로 걷어 올리고. 자, 그다음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. 자, 동쪽산은 달 뜨고요. 북극에 별이 보입니다. 네, 아마도 이제 저녁 시간인 거겠죠, 그렇죠? 자, 어쨌든 달 뜨고 별을 보니까요. 자,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. 자, 그래서 이 달과 별을 님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저절로 눈물이 막 저절로 나더라 이겁니다. 자, 그다음 청광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. 청광은 맑은 달빛이고요. 자, 이 맑은 달빛을 피워낸다. 즉 달빛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. 이 맑은 달빛을 만들어서 봉황누각. 봉황루는 봉황누각인데, 그러니까 임 계신 곳이라고 하셔도 돼요, 그냥. 자, 님 계신 곳에 붙이고 싶다. 그러니까 맑은 달빛을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. 자, 그다음 누우에 걸어두고 파랑에 다 비춰요. 자, 님께서는 이게 좀 생략된 게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님께서는 누우에 누각 위에 걸어두시고 파랑은 어이풀이가 있습니다. 온 세상에 뭘 다 비추라는 거냐? 바로 그 빛, 맑은 달빛. 온 세상에 이 맑은 달빛을 다 비추시어 심산공곡 점락같이 맹가셔서. 자, 심산공곡은 깊은 산골 궁벽한 골짜기. 그러니까 깊은 산골과 그 궁벽한 골짜기까지 대낮같이 맹그쇼서 만들어 주십시오. 현대어로 옮기면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도 당연히 이제 계절감이 나타나는 소재가 있겠죠. 예, 바로 설입니다. 설이 내린다.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이고 이제 좀 있으면 겨울 오겠지 하는 바로 그 무렵이죠. 그러니까 설이는 여기서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고요. 그다음 기러기가 울며 날아가는데, 자, 이 상황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기러기가 울까요? 아니면 이 화자가 울까요? 뭐 작가라고 해도 되겠죠. 유배가 있는 작가. 기러기가 우는 건 아닐 겁니다. 실제로 기러기가 뭐 소리는 내겠지만 진짜 여기서 운다는 건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울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기러기가 운다 이거는요, 이게 아시겠지만 감정이입입니다. 여기서는 실제로 진짜 기러기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화자의 감정, 슬픈 감정이 기러기에 이입됨으로써 기러기도 슬프게 울고 있어,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. 자, 그 다음, 자, 위로에 올라서 이제 그 밑에 동산에 달라고 북극에 별면다. 예, 달과 별. 예, 밑에하고 연결되죠. 님인가하고 반겼습니다. 예, 달과 별은 바로 당연히 님, 임금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 이 가을 부분에서 이제 핵심은 예요, 청광. 예, 이 청광을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고 했죠. 당연히 이 청광이 바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소재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님께서 이 청광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? 누각에 걸어서 온 세상에 다 비춘 다음에 심산궁곡까지 대낮처럼 만들어 주십시오예요. 예. 그러니까 님께서도 이 빛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밝게 빛내주세요, 이런 의미입니다. 이 심산궁곡까지 그럼 다 밝게 빛내달라. 님께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세요. 자, 이 말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이 작품이 이렇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비유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따져보면요, 지금 이 임금님께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임금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친다. 임금님의 어떤 그런 그 백성을 아끼고 뭐 어질게 백성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마음, 바로 그런 정치적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. 정리해 보면요, 백성들을 바르고 어질게 다스리는 올바른 정치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임금님, 저기 정말 깊은 산골에 있는 저 진짜 뭐 백성들에게들까지 임금님의 빛이 다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
그렇게 백성들을 바르고 어질게 잘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,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. 이게 그냥 임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? 청광을 보내고요. 그 청광을 걸어둬서 밝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화자의 어떤 욕심이라는 표현이 약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화자의 바람, 소망이 같이 있는 거죠. 아니면 작가의 소망일 수도 있는데요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작가 자신도 임금과 함께 올바른 정치를 펼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청광을 피워내고 그걸 임금이 받고 임금이 그걸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, 그럼 결국 자기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작가 자신도 지금 유배는 와 있지만 저는 여전히 저도 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. 백성을 정말 어질게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. 이런 소망이 사실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가을 부분 내용은요. 표현상 내용은 이제 님께서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소망한다라는 거고요.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정치에 대한 이야기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다음 겨울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. 자, 겨울 부분 보겠습니다. 겨울 부분이 여기랑 요 다음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. 겨울 부분은 좀 정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현대어풀이 일단 쭉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빛인제, 조금 어려운데요. 건곤은 온 세상이에요. 천지. 자, 천지가 폐색은 막히다거든요. 근데 추위에 막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온 천지가 추위에 막히고 백설이 한빛이다는 건요. 흰눈이 내려서 세상이 한빛깔 그냥 다 하얘져 버린 거예요. 왜 겨울에 우리가 눈 많이 내리면 온 세상이 다 하얗잖아요. 예,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이제 눈 내리는 겨울이고요. 자, 그 다음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. 자, 당연히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고 추우니까요. 어때요? 사람은 카니와,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도, 날아다니는 새도 그쳤다. 자취가 그쳤다. 즉 날새도 안 보여요. 사람은 물론이고 새도 안 보이네. 이런 말입니다. 자, 소상난반도 치움이 이렇거든. 자, 소상난반은 어휘풀이가 있어요. 네, 여기서는 뭐 전라도 창평이라고 돼 있지만 일단은 직역해서 소상강의 남쪽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소상강의 남쪽도 치움이 이렇거든. 추움이 이러한데 옥루고쳐야 더욱 일러 무사마리. 옥루고쳐 임금 계신 곳. 네, 그 북쪽이거든요. 그러니까 임금이 계신 저 높은 곳이야. 더욱 일러 무사마리. 더욱 말해 뭐 하겠느냐. 아니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그렇죠. 북쪽은 더 춥겠죠 겨울에. 네. 자,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죠. 양춘 따뜻한 봄볕입니다. 자,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어 님 계신 곳에 쏘이고 싶구나. 그 다음 모첨 빛의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. 모첨은 초가집 처마. 이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 님이 계신 곳에 올리고죠. 올리고 싶구나. 네,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또 정리해 볼 것들. 자, 계절적인 배경 나오네요. 또 백설. 네, 겨울이라는 걸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 소상난반. 네, 소상강 남쪽이라고 풀었지만요. 어휘풀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소상난반은 화자가 있는 곳이에요. 네. 그런데 이게 좀 더 확장되면 결국은 유배지. 전라남도 창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 옥루고천은 임금 계신 곳이죠. 네, 님이 계신 곳. 당연히 한양. 궁궐, 즉 북쪽입니다.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남쪽이 이렇게 추운데 북쪽은 말해 뭐하다냐. 그렇죠. 북쪽이 더 춥잖아요.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니까. 자, 그러니까 이 추위 속에서요. 자, 양춘과 해가 등장을 합니다. 자, 따뜻한 봄볕과 해를 어디에? 님한테 보내고 싶어요. 바로 겨울 부분에서 이 화자의 사랑과 정성, 양춘과 해가 바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가 됩니다. 날 추우니까 우리 님 따뜻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. 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네요. 그렇죠? 자, 이제 겨울 부분 조금 더 남은 부분 보겠습니다. 자, 홍상을 님에 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. 홍상은 붉은 치마고요. 취수는 푸른 소매. 자, 그러니까 치마를 입고 소매를 반쯤 걷고, 그다음 일모수죽의 햄가림도 하두알샤. 일모수죽은 어휘풀이가 있을 거예요. 해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함. 예. 그러니까 해질녘 대나무에 기대어 선 거예요. 자, 그랬더니 햄가림, 잡념이 하두알샤. 많기도 많구나. 자,
갸른 해 수위 뒤어 긴 밤을 고초한 자. 예, 갸른 해요. 갸른 짧은 해가 수위 이내 치고 긴 밤을 고초 꼿꼿이 앉아 청동 고름 곁에 경공후 놓아두고. 청등은 청사초로. 예, 등이에요. 등불. 자, 청사초로 걸어둔 곁에 견공후는요 자개로 수놓은 공후인데 이 공후는 악기의 이름입니다. 그러니까 자개로 수놓은 공후를 놓고요. 자, 꿈에나 님을 보려 탁 받고 비껴시니. 꿈에서나마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. 여러분들 왜 이렇게 턱 받치고 기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. 예. 자, 그 다음 앙금도 차도 찰사 이 밤은 언제 셀고. 앙금 원앙이 수놓아진 이불이에요. 예, 원앙새 수놓은 이불이 차도 찰샤 차기도 차구나. 이 밤은 언제 셀고. 이 밤은 언제나 셀까. 이 밤은 언제나 다 지나갈까. 예, 겨울은 또 유독 밤이 길잖아요. 예. 자, 여기 부분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. 홍상 붉은 치마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품 안에 화자는 여자다는 거를 보여주는 소재. 우리 왜 전 시간에 연지분 했었잖아요. 연지분이랑 이 홍상이 바로 이렇게 화자가 여성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소재가 되고요. 자, 이 전 부분에 나왔던 내용 춥다. 그 임금님 우리 따뜻하게 저기 양춘하고 해를 보내고 싶다. 임금에 대한 염려 나왔었고요.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뭐 특별하게 이제 더 알아둘 건 없을 것 같고요. 현대어 풀이 내용 쭉 보시면 알겠지만 참 이놈의 밤이 길기도 길어라. 예, 겨울밤 그 긴긴 밤의 어떤 고독, 외로움 이런 걸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 이제 겨울 부분인데요. 본사의 네 번째 겨울. 자, 님에 대한 염려와 그 긴 밤의 고독, 그리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벌써 또 20분이 넘어갔네요. 그렇죠? 자, 이제 마지막 결사랑 문제 세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. 이 결사 부분과 세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인곡이 결국 3시간을 잡아먹긴 하네요. 그만큼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체크하고 또 복습도 한 번쯤 이렇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 8차 시에 이제 결사랑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